네, 간밤 뉴욕장에서도 오미크론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여실히 느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환율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변정규 미추홀은행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제 표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네. 띄워주시면 그래프를 최근에 달러 원 네. 환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변화했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예, 인덱스는 이제 한 두 달 사이에 94선에서 95 그 후반대 96, 67까지 갔지만 네. 최근에 본다면 한 2% 정도 이렇게 네. 절상이죠. 이렇게 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는 다 이게 주요 메이저 커런시라고 하죠. 통화들인데요. 그렇죠. 달러 대비해서 약 1%에서 2% 이상 이렇게 하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는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은 한 0.7% 이렇게 상승했어요. 네. 오히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들 수가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8월 달에 단행을 했고 11월 달에도 단행을 했고요. 네. 지금 FOMC가 12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추이를 보면서 아마 한국은행이 추후 네. 시기와 폭을 갖다가 내년에 얼만큼 가져갈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는 네.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로 금리를 단행할 동안에 한국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잘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호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 달 들어서 이제 작년 대비 약 30% 이상 이렇게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현실 물가는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경기는 피부에 닿는 물가 상승률도 높고 해서 경기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외국의 다른 나라들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견조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네. 이제 주시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주요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네. 현상들이 주요 이슈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이제 원화의 속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화가 그 동안에 많이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시선도 공감대도 약간 형성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원화가 이렇게 환율이 한 1,18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변이의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다면 달러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제 중지된 건 아니고요. 모멘텀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 네, 않습니까? 네. 이 파급력이라든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지, 특히나 얼마나 강도가 치명적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이거에 대한 변이가 어떤 속도로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의 반영 정도는 아직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 FOMC에서도 저희가 좀 전망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네. 어저께도 파월 의장께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는 네.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을 이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 분명하게 앞으로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분명하게 내보이면서 이제 첫 번째 자기 임기에서는 네. 돈을 많이 풀었던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업들을 구제하고 이런 양적 완화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임기에서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단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달러의 상승은 오미크론과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네. 테이퍼링의 속도를 갖다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속도 조절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의 속도와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폭과 속도 시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제 미국 쪽에서 오미크론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소식 하나로 어제 주가가 선물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가 네. 400포인트 넘게 훅 빠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시민이랍니다. 18세에서 49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한 7일 동안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증상은 없었대요. 일단은 그런 소식이 나오고 지금 선물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도 좀 더 빨리 인상할 생각도 있고 테이퍼링도 일찍 맞출 생각이 있다면 환율은 1200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환율의 레인지는 제가 그 환율을 직접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제가 그 이렇게 예상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체계적인 위험을 갖다가 보면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레인지까지 갔는지는 저희가 보통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박스권에서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네. 되냐면 그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오르는 그래프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상방으로 약 40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반면에 네. 그 이후에 10월 중순부터는 약간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레인지 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약간 정체되면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어떤 그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기는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네. 오미크론과 같은 굉장히 큰 비체계적인 위험에 의한 충격이 있으면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테이퍼링의 그 속도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11월, 12월까지는 150억 불을 줄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월부터 앞으로는 얼마나 줄일지는 차후에 결정을 한다고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2배의 속도로 된다, 300억 불로 느린다 하면은 3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이 네. 테이퍼링이. 그렇게 되면 3월에 끝내고 그다음에 4, 5, 6 이 세 달 동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막에서 보이시다시피 한 4가지 영향 요인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제 1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그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나 12월 달에 FOMC 여부에 따라 특히나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속도에 있어서 300억 달러까지 간다면 네. 달러원 환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1,200원까지 가지는 않는다 쳐도 지금의 현재 1,18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환율 향방에 따라서 또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네. 특히나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ETF라든가 주식에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이렇게 아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이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지수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많은 주식 그리고 ETF들이 거기 영향을 소속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는 앞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살고 파실 때 매수 매도를 하실 때도 환율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나 ETF, 이 기본 상품 외에도 환율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결합 상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환율 연계 상품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매매 매수를 하셔야지 좋은 수익률을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약간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네. 예, 투자자 실수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12월 달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이런 환시장도 그렇고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 수요가 좀 많아지는 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연말에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비축하는 이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예정하신 분이 계시면은 ETF나 주식을 네. 그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이것을 환전을 다시 원화로 하신다 이런 분들께서는 좀 약간 그 하반기로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우리 변진규 상무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올 초에 아마 미국 주식을 사서 뭐 리비안을 사셨건 엔비디아를 사셨던 분들은 환차익도 엄청나게 지금 이득을 보셨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서 다 올라서 지금 큰 이익을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실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박스권에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1,200원에서 1,170원 요 박스권에 있을 때 들어가시게 되면 주가는 오를지 모르겠는데 환차익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주가도 산타랠리 정도가 되면 기대해 보겠으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비체계적 위험 요인이 지금 돌발적으로 나온 상태라서 맞습니다. 한번 쉬고 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아까는 그 시기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벨로 볼 때는 네. 지금 1,180원 예.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레인지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있다면 1,180원 미만 아래에서 분할 네.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번 달에 있는 FOMC 전망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벌써 이에 대해서는 그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상하원 청문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벌써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비둘기에서 매로 변신을 하시지 그렇죠. 않으셨습니까? 예. 이거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영어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예. 리타이어라는 말을 쓰면서 네. 앞으로는 일시적이란 말을 이제는 쓰지 쓰지 않겠다. 않겠다고 분명히 단어를 했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표현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했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는 분명하게 금리 인상과 네. 그다음에 유동성을 갖다 빨아들이는 정책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표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를 하셨냐면은 상하원 청문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관료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의 대표인 상하원 의원들한테 먼저 그렇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